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벌써 한 23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로 마을 주민들까지 다 올라와서 맞아요. 하다못해 돌이라도 던지면서 선생님 저 보입니다. 오 보입니까? 네, 상상 속에서? 마음으로 보니까 아, 저는 이제 그렇군요. 보이기 시작한 약간 이게 한 6,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맞나요? 네, 전 안 보입니다. 그 당시는 세상의 중심이 중국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문물이나 이런 것이 다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오는 물건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는 물건들도 있고 그럴 때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긴 시간을 걸어서 오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네. 벽제관에서 옷을 정제하고 이제 하루 묵으면서 정제하고 임금님을 뵈러갈 준비를 하는 곳이었어요. 국립 호텔격이었어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였었거든요. 옛날 사진을 잠깐 보면 와우. 조선시대에 약간 좀 호텔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벽제간지밖에 없었던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신길이 창덕궁에서 시작을 하는데 창덕궁에서 네, 서대문 돈이문터로 와서 거기서 영흥문을 지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통일로 길을 쭉 따라서 내려오면 홍제원이라는 곳에 숙박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마다 숙박 시설이 있었던 거긴 해요. 의주길은 지금 현재 남한만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돈인문을 출발해서 병장거리, 녹번현, 양철평, 박석현, 검합참, 신원, 고양, 벽제역을 지나 해음역,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분수원, 신점을 지나 광탄천, 파주, 이천을 지나면 인진도, 동파역, 유현, 장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벽제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건물이 없으니까 너무 황량하죠. 네, 아무것도 네.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여행은 상상 속의 여행을 보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건물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건물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을 상상 속으로 저기 있다고.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주춧돌이 돌멩이가 있잖아요. 저기 주춧돌인가요? 네네, 거기 기둥 그 위에 이제 기둥돌.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세운 거니까 돌과 돌 사이가 한 칸이에요, 한 칸. 진짜 한 어마어마하게 칸, 두 칸, 컸겠네요. 세 칸,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벌써 한 23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대문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저쪽이 정청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컨이라는 건 뭘까? 이컨. 좀 어려운 말 나왔죠? 뒷문이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 이컨은 뭘까요? 쉬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쉬는 걸까요? 그 집주인들이요. 중국 아, 중국 사신들이요. 네. 고관들이요. 네, 손님이 쉬는 곳을 이컨이라고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건물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중심 건물하고 손님들이 쉬는 건물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의 역사 지리서인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책에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반드시 여기에서 묵고 가신다. 옷을 정제하고 준비를 하고 묵고 그 다음에 궁궐을 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 아주 중요했던 큰 길 거기다가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의주대로에 있는 그런 국립 숙박업소인 거죠.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국립 호텔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기 묵을 때 사신들이 돈을 내고 묵었나요? 사신들은 돈을 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나라에서 무료였네요. 나라에 국가에 오는 손님이니까 아마 그냥 묵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 건물이 망치. 보면 여기 마당하고 똑같은 평지로 되어 있지 않죠? 네. 단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 기단석이 있어서 건물이 일반 평지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높고 안정적이게 보면 주춧돌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지금 일반 사대부 가나 이런 데서
쓰는 주춧돌에 비해서 주춧돌 자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렇다면 건물 자체도 엄청 컸겠다. 주춧돌이 저만했다면 기둥도 일반 사대부에서 쓰는 기둥돌보다는 좀 더 컸었고 건물 자체가 규모가 컸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하고 돌 사이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 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벽제관이라는 국립 호텔 역할도 했었지만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에서 이여송 장군이 대군을 몰고 왔는데 평양에서 이제 북쪽에서 계속 승전을 하면서 오니까 이제 기운이 되게 넘치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매복한 일본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살피지 못하고 여기에서 간신히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왜군이 이여송 장군을 무찔렀잖아요. 명나라에서 대군이 왔다 그래서 움찔했는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 살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행주산성으로 갔어. 행주산성에는 누가 있었을까? 권율 장군이 있었어. 권율 장군. 우리가 아는 그 권율 장군. 네네네. 여기서 이겼으니까 막 승승장구해서 갔는데 거기는 권율 장군뿐만 아니라 밑에 병사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다 올라와서 맞아요. 하다못해 돌이라도 던지면서 그걸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했던 일본이 행주산성 가서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명나라가 다시 이제 싸울 힘이 좀 생긴 거죠. 자, 의주대로에는 곳곳마다 이렇게 숙박업소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숙박업소가 이 고개를 넘으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이름이 뭐죠? 그 해음원지라고 하는데 해음원지? 네네. 그럼 거기도 지가 붙었기 때문에 또 가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이고. 그렇지만 우리 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한번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가볼까요? 네! 쉐키라! 저기가 다 해운문제예요? 네네. 우리 아까 봤던 벽제간지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곳이죠. 쌤 여기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 사나 봐요. 단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여기는 숙박시설인 해음원도 있었고 또 그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는 해음사! 네, 해음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압니다. 네. 왕이 행차했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고려 예종 때 해음원지가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왕이 남경이라고 고려시대 때 수도는 어디였죠? 개경이요 선생님. 오, 정답입니다. 네, 개경이에요. 개경에서 우리가 그 주요 문물이나 교류는 중국하고 했을 텐데 왜 이쪽 한양 쪽으로 내려왔을까요? 그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는 길이 아닌데. 개경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가면은 맞지 않습니까? 자, 아닌가요? 맞은 것 같아요. 빠지지 마세요. 자, 고려의 수도 개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휴전선을 지나서 개성공단 옆에 있는 개경이었어요. 개경. 거기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위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남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커다란 숙박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좋은 아래에서 곳이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우리가 이게 고려 시대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고려시대. 고려시대. 그러네. 우리가 그렇죠. 고려 시대는 왜 웃으시죠? 삼국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아래 지방까지 다 고려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경에 수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지휘관들이 있으면 아래 지방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별궁을 두었어요. 지금 한양, 서울에다가 남경이라는 별궁을 두었죠. 그러니까 남경으로 가는 사람들이 개경에서 남경으로 가면서 중간에 이제 쉴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아까는 네, 그 네. 조선 그렇죠. 시대고 여긴 지금 고려 시대 때 지금 이게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 보입니다. 오, 보입니까? 상상 속에서? 마음으로 보니까 저도 예전 그렇군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약간 이게 한 6,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맞나요? 네, 전 안 보입니다. 저기 산을 한번 보세요. 엄청 높죠? 내산 같네요. 그 저 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요 산을 경계로 여기는 파주고 저 산을 넘어가면 고향인 거예요. 고양이. 우리가 봤던 벽제 관지는 저 고개 너머에 있는 거예요. 고향. 그런데 그 고개가 지금 봐도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는 저 산에 도적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무서워서. 생기기 전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 사람들이 그래요? 민가에서 자거나 아니면 주막에서 자거나 이러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남경에서 개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소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 해음령에 도적이 너무 많아서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관리가 와서 시찰을 하고 갔는데 여기에 숙박업소가 있다면 숙박업소에 여러 사람이 잘 테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해음령을 넘어가면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그치 도적들이 나타나더라도 견딜 힘이 있는 거죠. 뭉치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거는 단이요, 단. 물이 흐르던 곳. 정답입니다. 내가 말하려 했는데. 정답입니다. 여기가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에 있던 물들이 이제 계곡으로 흘러나올 텐데 그 계곡에 지금 여기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용하던 물들도 밑으로 흘러가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하지 않고 아예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모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물길을 만들어줬다는 게 여기 또 해음원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기서 해음원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기둥도 없고 상량도 없는데 네,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기와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안막새거든요. 근데 이 기와에 여기에 해음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찍을 때 해음원을 아예 박아서 찍은 거죠. 이건 해음원에 쓸 거야. 그럼 저기 위에다가 쓰는 기와에다가는 뭐라고 썼을까요? 해음사요. 오,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새겨서 어떤 건물에 사용할 건지도 좋던데? 이렇게 여기 사용하는 건물 자재에다가도 표시를 해서 이게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전쟁통에 다 파묻히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가 뭔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1999년도에 동네 주민이 기와를 하나 발견했는데 글씨가 써 있어.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보는 와중에 여기가 이제 해음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박이다. 네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기 돌무덤 같이 생긴 건 뭐죠? 뭘까요? 한번 가볼까요? 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게 뭐죠, 선생님? 기와입니다. 가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해음원 찾아볼까요, 제가? 못 찾습니다. 원래 지금 만져도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무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와마다 썼던 어떤 건물 위치에 따라서 이 또 무늬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실을 조합하거나 뭐 이러기는 좀 어려워서.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기와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가져가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렇게 유적지에서 발굴된 이런 유물들을 가져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옛날에 문화의식이 좀 떨어졌을 때는 도굴꾼들도 있고 이제 그랬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여기를 와보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발굴하시는 분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들이 저 경사면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친구들이 똑같이 자기가 꼭 유물 발굴단처럼 다 주워다가 여기다 또 같이 쌓아놓고 예쁘네요. 가고 있어요. 네네. 문양이 진짜 다 다릅니다. 인서트. 자, 올라가 볼게요. 네. 신기해. 재밌어. 여기는 지금 뭘까요? 제가 보기엔 주추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아요. 네, 기둥을 받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해음사가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이 이거예요. 우와, 굉장히 불상이네요, 불상. 이게 실제 불쌍이구나. 크기예요. 실제 크기가 요만한 불상이에요. 엄청 크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넓은데 요만한 불상이 여기서 발견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는 더 큰 불상이 있었는데 찾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네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부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불상들은 자기가 긴 여행길을 가거나 이럴 때 가지고 다니던 불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머무르다가 두고 간 거구나. 그렇죠. 누군가가 잃어버렸거나 그렇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불상을 보면 얘는 어떤 재질로 만들었을까요? 청동이요, 청동이요. 청동. 네, 맞습니다. 청동 불상입니다. 목각으로 만든 불상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무로 된 거는 긴 시간을 보존하기가
좀 어려워서 미리 아마 썩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로 된 목각불상도 되게 많이 가지고 소지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 작아서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10분만 가면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지정된 보물로 지정된 용미리 마의 입을 입상이 있어요. 와, 그건 얼마나인가요? 18m가 거의 다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 키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쌍석불이라서 여기를 의주대로를 딱 버티고 두 분이 지켜주셔서 한양에서 중국으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는 그런 곳입니다. 이야, 그럼 저희도 가서 기도를 하러 갈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Let's check it out!